전 불행한 결혼 생활이에요. 이미 늦었어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를 모를 가능성이 커요. 평범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뭐부터 떠오르시나요? 단순히 남편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잘 사는 것을 떠올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말고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잊고 있으시더라고요. 평범한 부부가 된다는 것은 고작 남편과 잘 지내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 직전에 결혼 생활을 하셨다가 관계가 발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남편과 잘 지내기 위해서 남편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요. 그러면 평범한 부부가 되는 건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불행한 부부와 평범한 부부는 정말 사소한 차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마 오늘 컨텐츠를 끝까지 보시면 지금 평범한 부부가 되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되고 무엇을 활용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바로 가시죠. 핵심부터 말할게요. 결혼은 사업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혼을 그냥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으로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바뀌게 돼요. 다양한 부부 관련 매체에서 결혼하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산다 라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 매체에서 그런 자극적인 이혼 관련 내용들을 내보내서 그렇지 사실 평범하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사업의 목표가 이윤을 추구하는 거라면 평범한 부부도 이 둘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둘의 공동 목표를 설정해야 되니까 나머지 부가적인 것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생기고 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도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어떤 특정 행동을 하는 상대방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크게 싫어지지는 않고 같이 목표를 달려간다는 동료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것이에요. 즉 남편과 아내가 공통된 목표를 같이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것보다 부부싸움의 마찰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말싸움을 하더라도 둘이 설정한 공동 목표가 있다면 각자의 의견 대립이 되기보다는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로 넘어가면서 대화가 마무리되게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결혼 생활을 더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조언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좋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남편과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싸움만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자그마한 실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것은 평범한 부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소소하게 결혼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산책하기, 같이 밥 먹기, 일상 대화 나누기 등등 그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것들 말이죠. 우리는 이 별것 아닌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보람을 느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정말 비싼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괜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비싼 명품백 같은 걸 받는 것도 별로겠죠? 이건 아닌가? 아무튼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건 엄청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말하는 자그마한 부분에서 같이 공감해주고 듣기만 해도 아내는 결혼 생활의 재미를 느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부부 공동 목표가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추가로 어떻게 결혼 생활의 공동 목표를 만들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내분들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네,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예요.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남편이 믿어주고 나아갈지가 의문이라는 것이에요. 결혼을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재도전해본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공동 목표는 사실 이 결혼식을 올리면서 어렴풋이 정해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흐릿해져 버린 것일 수 있죠. 이것을 남편과 명확하게 정해서 달려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어쩌면 남편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공동 목표를 정하면서 예전의 남편과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혼에 임했는지 그 좋은 의미를 리마인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도 아내가 자신을 위해 결혼 생활을 만들어 보려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이것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남편과 싸우는 그 많은 요소들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되어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작 그거 가지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부부가 생각하는 목표라는 길은 하나여야 해요. 근데 서로 생각하는 목표가 다르다면 다른 것도 중요도를 생각하고 달려가겠죠. 그리고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남편과 아내는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없고 서로의 의견은 다르고 수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궁극적인 공동 목표를 꼭 설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혼을 하기 직전에 많은 남편들은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남편이 결혼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신뢰를 갖게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남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만 한다면 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싸움으로 이어져요. 근데 공동 목표가 있다면 이전보다 수월하게 대화가 될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칼날같이 아내의 잘못을 지적했던 남편은 조금씩 사라질 가능성이 생기게 될 거예요. 단순하게 배우자의 잘못된 점이 보이고 지적하고 싸우고를 반복하기보다는 결혼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만들고 나아가 보세요. 꼭 활용해 보세요. 불안한 부부들은 결혼 생활에서 상대 배우자의 마음을 의심하게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하지만 공동 목표에 대해 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정하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고 남편도 아내의 말을 좀 더 듣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분이 어떤 사람인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를 남편에게 분명히 말해주세요. 자신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준다면 그때부터는 남편도 듣게 될 거예요. 사업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수십 명, 수만 명에게 나의 상품을 알려야 해요. 근데 결혼은 사업으로 여기면 그 구매자는 단 한 명이에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죠. 단 한 사람만 대화해서 설득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남편도 아내가 말하는 평범한 부부가 되는 방법을 지금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내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동 목표에 대해 초반에 많이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있어서 실수는 믿고 넘어가게 됐어요. 한마디로 다툴 일이 없게 된 셈이죠. 단순하게 결혼하면 이제 나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결혼은 사업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를 그 속에 넣어서 솔로 때보다 더 진지하게 임하셔야 해요. 결혼 후에 달라지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큰 상처를 입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남편과 결혼을 사업으로 생각하고 공동 목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심각한 질문이 생각날 수 있겠죠.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미 내 결혼 생활은 망했어. 시도해도 변하지 않아. 이 삶도 나쁘지 않으니까 유지하자. 근데 제가 수많은 책을 읽고 많은 내남자분을 만나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결혼 생활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혼 전 연애 때와 결혼식 때 남편과 했던 다짐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정리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남편과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돼요. 남편도 평범한 결혼 생활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남편과 사이가 좋았던 시절을 공유하며 둘의 목표를 하나로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남편은 안 바뀔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천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것과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살 빼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날이 되면 내일로 미뤄버리게 되죠. 살 뺀 자신의 모습은 너무 멋있을 것 같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일 거예요. 현재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활이 너무 익숙하고 편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더라도 남편이 변할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영원히 0%에 수렴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 아내분이 끊임없이 평범한 부부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남편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맨날 싸우는 결혼 생활을 지겨워했던 남편도 분명히 바뀌게 될 거예요. 남편은 그것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요. 두 사람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남편과 아내는 초기에 한번 생각을 맞춰본 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훨씬 쉽게 공동 목표를 맞추고 평범한 부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남편과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일관성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결혼 생활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아내가 멋있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편은 처음엔 의심하기도 하겠지만 나중에는 같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사실 엄청 많은 것을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단 한 사람, 남편과 생각을 맞추기만 하면 돼요. 스스로를 평범한 부부가 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바뀌는 사람이라는 세팅 값을 입력하고 달려나가 보세요. 이 말은 절대 남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내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심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남편분과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이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보다 쉽게 해결되고 남편과 신뢰가 생기고 결혼 생활이 전보다 훨씬 단단한 사이가 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사업에서 목표에 따라 행동을 했을 뿐인데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부부싸움으로 이혼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요. 비싼 돈을 들여서 상담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실천 한 번만 해보세요. 이미 남편이라는 결혼의 공동대표는 결혼 초기에 아내와 마음을 맞춰본 평범한 부부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다시 그것을 꺼내어 맞추어 보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내분이 주체적으로 결혼 생활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다양한 매체에서 자극적인 이혼 부부들을 보여주고 결혼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사연을 이야기하면 이혼하라는 말들 뿐이죠. 결혼은 지옥일까요? 다시 생각해보면 배우자와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일 수 있어요. 얽힌 실을 순서대로 풀어내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당겨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결혼을 정말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으세요. 이혼 직전에 많은 분들에게 변화를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자극적인 내용과 그것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요. 자극적이진 않지만 평범하고 소소한 삶을 누리는 부부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평범한 부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봤는데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하나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초반에는 아내분들이 쓰는 시간에 비해 많은 성과가 안 나올 거예요. 많은 변화가 생기지도 않을 거고요. 성과가 나오지 않을 건데 그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근데 시도해 볼 만은 하죠. 시도하고 포기한다고 해서 더 절망적이게 변하지는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하나의 시도가 결혼 생활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200, 300명 앞에서 결혼을 맹세한 멋진 주인공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인생에 집중하면 그리고 서로를 무시한다면 이 결혼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같이 살면 더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 목표 달성을 꼭 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내 인생은 남이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그 인생은 너무 낭비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아니 1분도 우리 인생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어쩌면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에 우리는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진짜 내가 염원했던 결혼 생활을 만들고 싶다면 결혼을 사업화해서 주도적으로 남편과 공동 목표를 설정하셔야 해요. 단 한 명만 끌어들이면 됩니다. 지금 삶에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남편의 바뀔 점들이 보인다면 내가 먼저 당겨보는 거예요. 남편은 바뀌지 않는데 내가 왜 바뀌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내분이 또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을 시도해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전해봐서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자기 인생에서 이득되는 것이 또 있을까요? 이 내용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활용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멋있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부부들이 모두 평범한 부부가 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